외국인이 BA.2.75 일명 켄타우로스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14일 인천에서 국내 최초로 확진자가 나온 지 일주일 만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돌파 감염이 발생해도 중증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충북대병원 감염내과 교수팀이 체내 T세포가 중증화를 예방한다는 점을 규명했습니다. 지난 봄 가뭄의 여파로 양파와 마늘 생산량이 급감했습니다. 충북은 감소폭이 전국 평균의 2배 달하는데 밥상물가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50년 전 주민들의 일치 단결로 물난리 와중에 극적으로 생존한 단양 시루섬의 기적이 재현됐습니다. 200명 가까운 학생들이 참여해 당시 상황을 직접 느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국내 두 번째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일명 켄타우로스 변이라고 불리는 코로나 BA.2.75 변이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지난 5일 인도에서 입국한 청주 거주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의 BA.2.75 변이 감염이 늦게 확인돼 그 사이 꽤 많은 사람과 접촉했고 그중 한 명은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와 변이 감염을 검사 중입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 계열인 BA.2.75 일명 켄타우로스 변이 확진자가 충북에서 처음 확인됐습니다. 청주에 사는 30대 외국인 A씨입니다. 국내 두 번째, 충북 첫 켄타우로스 변이 확진자인 A씨는 지난 5일 인도에서 입국한 후 받은 PCR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추가로 진행된 변이 검사에서 BA.2.75 변이 감염이 확인된 겁니다. 문제는 격리 기간이 끝난 후 변이 감염이 확인돼 그 사이 접촉자가 다수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A씨는 지난 14일 자가격리가 해제됐는데 오늘 BA.2.75 변이 감염이 확인되기까지 일주일간 접촉자는 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먼저 집단검사를 받은 접촉자 4명 중 1명이 지난 14일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 오늘 BA.2.75 변이 검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BA.2.75 오늘 확진자와 그전에 접촉력은 있습니다. 그분의 접촉으로 인해서 감염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지금 추정은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접촉자 14명에 대한 검사는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보건당국은 BA.2.75 변이 바이러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접촉자들에 대한 정밀한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검사를 지금 3번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PCR을 확인한 그 당시랑 그다음에 노출된 시점에서 3일 후, 그다음에 9일 후 이렇게 해서 3번을 검사를 하게 돼 있어서 BA.2.75 변이는 빠른 확산과 높은 면역 회피 특성이 있어 손 씻기와 마스크 쓰기 등 생활 속 방역 수칙 준수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맞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돌파 감염이 일어나도 중증으로 악화하는 걸 막아준다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그 이유를 추측만 해왔는데 충북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팀 등이 과학적인 이유를 밝혀냈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서너 차례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맞았어도 돌파 감염이 일어나는 이유는 접종 이후 몸속에 생겨난 중화 항체가 침입한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워낙 중화 항체의 농도가 사람마다 다른 데다 지속 기간도 짧은 것입니다. 그래도 백신을 맞아야 하는 이유는 연구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미접종자에 비해 5배에서 최대 수십 배까지 중증으로 옮겨갈 위험이 줄어든다는 데 있습니다. 충북대병원 감염내과 교수팀이 그 과학적 원리를 규명했습니다. 백신을 맞고 생겨난 중화항체가 사라져도 이를 기억하고 있는 체내 T세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항해 면역작용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초기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서도 비슷한 면역 효과를 거뒀습니다. 항원으로 좀 상당히 회피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고 있을 때도 기존 백신에 접종했던 사람들의 T세포가 작용해서 면역 반응이 잘 일어난다, 이것을 보여준 겁니다. 의료진 등 모두 60명의 검체를 사용한 이번 연구에서 무엇보다 감염 이후 mRNA 백신을 접종받으면 기억 T세포의 면역 반응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는 데이터도 확인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국제 저명학술지에 등재되면서
공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당면 과제는 지금 항원이 많이 바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건지, 결국은 항원에 대한 제대로 된 백신을 또 만들어야 되는 또 과제가 있고, 다만 T세포의 면역 기능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켄타우로스 등 신종 변이에 대한 대항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지금은 장마철이지만 지난 봄에는 가뭄이 아주 심했는데요. 그 여파로 양파와 마늘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밥상 물가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단양 마늘 한 접의 소비자 가격은 7만 5천 원으로 1년 새 50%나 치솟았습니다. 양파도 1.5kg 한 망에 3,900원으로 33%나 올랐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한 배는 오른 것 같아요. 지금 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야. 먹어야 하기 때문에. 치솟은 양파와 마늘 가격은 생산량 급감으로 인해 향후 더 올라 밥상 물가를 위협할 전망입니다. 통계청의 조사 결과 올해 양파는 24.2%, 마늘은 11.6%나 생산량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충북의 상황은 더 심각해 생산량 감소폭이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합니다. 도내 양파 생산량은 5,700톤으로 40.9% 급감했고 마늘은 5,300톤으로 21%나 줄었습니다. 올봄 가뭄 등 이상 기온에 생산량이 감소했고 가격 하락 예측으로 재배 면적도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5월 이후에 강수량이 평년 대비 굉장히 적어가지고 잎이 빨리 시들게 됐고 이것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식재료인 양파와 마늘값마저 고공행진하면서 식탁 물가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지난 1972년 여름 대홍수 때 단양군 남한강 시루섬에서는 200명 가까운 주민이 물탱크 위에서 생존한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학생들이 재현하면서 단결과 희생 정신을 몸소 체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단양군 남한강변에 위치한 시루섬에서는 1972년 태풍 베티로 인해 단양강이 범람했고 200명의 마을 주민들이 고립됐습니다. 물이 점점 차오르자 주민들은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던 높이 6m, 지름 5m의 물탱크로 향했고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팔짱을 낀 채 빼곡히 모여 필사적으로 14시간을 버텼습니다. 노인네들이 계속 한 14시간씩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 사람도 있고 앉는 사람도 있고 앉는 사람은 막 이제 사람들이 이래 해가지고 하루도 안 보이겠죠. 비좁은 공간에서 주민 198명이 극적으로 목숨을 건진 실화는 훗날 시루섬의 기적으로 칭해졌습니다. 그로부터 50년, 당시 상황이 재현됐습니다. 단양중학교 1학년과 3학년 학생 197명이 참여했습니다. 지름 5m 크기 원판 안에 학생들이 올라가 살짝이라도 스치거나 한 명만 중심을 잃어도 금방 쓰러져 떨어질 것 같은 그때 당시의 상황을 조금이나마 느껴봤습니다. 춥고 힘들었을 텐데 저희는 그냥 올라가서 3분만 버티는 거였지만 14시간은 어떻게 버텼을지 의문이에요. 현장에서 이를 지켜본 당시 16살, 14살, 8살 생존자매는 옛 생각에 잠시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눈물 났어요. 어떻게 저렇게 하고 살았을까. 그래도 살았다는 게, 그 속에서 살았다는 게. 단양군은 시루섬의 기적 50년째가 되는 다음 달 19일 생존자 제외 행사 때 학생들의 재연을 상영하고 희생자를 기릴 예정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또 역사에 기록하고 반드시 본받아야 되고 우리 단양의 정신으로 승화 발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 시루섬에 얽힌 이야기를 홍보해 기적의 다리 등 관광화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야생동물 보호센터는 가장 바빠집니다. 야생동물들의 활동이 활발한 시기이기 때문에 구조 건수도 많아지는데 특히 새끼동물들의 구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날개가 부러진 채 구조된 백로 새끼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미를 잃거나 다리가 부러진 고라니 새끼,
어미 없이 민가로 들어온 오리 새끼 12마리와 너구리, 오소리 등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여러 동물들이 구조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매년 동물들의 번식기가 시작되는 늦봄부터 여름철 사이 구조되는 야생동물 수가 가장 많은 상황. 올해도 충북에서는 전체 구조된 동물들 중 75% 이상이 5월 이후 집중됐습니다. 그만큼 새끼 동물의 비중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4월, 5월부터 시작해서 한 7월, 8월까지 어린 개체들이 이제 어미를 잃고 미아가 되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구조대 생존의 경계를 넘어선 동물들은 자연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에 들어갑니다. 직접 먹이를 사냥하고 천적을 피할 능력이 확인되는 개체들에 한해 방사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는 훈련은 필수 과정입니다. 은신이나 회피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뭐 굴을 파거나 이런 은신 능력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제 사람에 대한 경계 반응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생존에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해마다 야생동물들의 구조 건수가 증가하면서 올해는 4년 전 한 해 전체 구조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놓인 야생동물을 살려 자연으로 되돌려보내느라 센터 직원들은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상임위 재배정을 요구하며 본회의 등 황영호 의장이 주재하는 행사에 불참을 선언했던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입장을 바꿔 내일 본회의부터 의사 일정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박진희 의원의 교육위 재배정 요구는 현재 소속된 건설환경소방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기회가 될 때 교육위로 옮기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충북본부와 충북교육청 지부, 충북소방지부, 법원 청주지부, 한국교통대 지부는 오늘 국민의힘 충북본부 앞에서 물가 인상을 고려해 내년 공무원 보수를 7.4% 인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5년간 기존 공무원을 5% 감축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그렇지 않아도 인력 부족으로 초과 근무와 휴일 근무를 생활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무원들을 죽음으로 내보는 파렴치한 계획이라며 공공부문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북과 세종 학교학부모연합회와 세종시 운영위원회 연합회는 세종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 중, 등 교육에 쓰이던 연간 3, 4조 원가량의 교육세 세입 예산을 대학에 쓰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공교육 예산을 대학 지원과 반도체 인재 양성에 투자하는 것은 탁상 행정이라며 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투입해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파력이 더 강해진 BA.2.75 일명 켄타우로스 바이러스가 국내 두 번째로 충북에서 확인됐는데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가장 기본적인 방역 수칙 더욱 신경 써야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